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79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일이 바빠서 영상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못 올린 동안 어떤 주제를 할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바로 아구아입니다. 아구아. 아구아가 뭐냐면 스페인어고요. 이 뜻은 바로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아구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조금은 꼼꼼하게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들으면서 소리내어 말도 해보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도 마음속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봤을 때 생존 수영에 대해서 조금 어떤 뉴스 기사를 보고 그게 관심이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이 사이트, 이 영상 재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11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네, 지금 그 영상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켰는데 광고가 끼는 바람에 됐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해도 살아남는 수영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에 떠서 오래 버티는 기술이죠. 요즘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물 위에 누워 있습니다. 몸은 조금 가라앉지만 얼굴은 물 위로 떠올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의 기본 자세입니다. 생존 수영은 일반적인 수영이 아니라 물에 오래 떠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다나 강에서 물놀이하다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자체 부력으로 몸을 띄우는 방식입니다. 체온을 유지하면서 몸을 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힘이 들어가고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몸에 힘을 빼고 눕게 되면 부력에 의해서 물에 뜨기 때문에 2년 전 인천에서는 생존 수영을 하며 바다에 떠 있던 한 중학생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페트병이나 돗자리, 배낭 등도 주위에 있다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수영을 잘 못하는데 생존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은 물속에서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람은 165명에 이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생존 수영. 네, 자, 잘 보셨죠? 네, 참고로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해군을 갔다 왔습니다. 해군을 다녀왔는데 아쉽게도 수영을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영에 관심은 있지만 제가 좀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잘 못 배우겠는데 이런 생존 수영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고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수영법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은 아까도 보셨지만 물의 특징, 물의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물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너무 과장이겠죠? 에이, 설마 하나라도 빼먹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번 영상 물에 대한 아구아, 물에 대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넣을까 고민했는데 결국은요
쉬운 것, 조금은 이해가 가능한 것, 매우 어려운 것. 이 모든 내용을 골고루 좀 섞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섞었냐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과학 어떤 이론을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건데, 중고등 파트로 나눠서 이거는 중학교 몇 학년 교과서에 나온다, 뭐 몇 단원에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학생분들이라면. 뭐 학생이 아니고 평범하게 취미로 들으신다면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연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과학은 초등학교 때 배운 이론이 중학교 때 또 나오고 고등학교 때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배우고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정말 과학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거 단어 떠오르면 저 단어가 떠오르고 저 단어 떠오르면 다음 단어가 떠오르게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굳이 학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생각하면 기억이 오래 남는 법이거든요. 하나하나 따로 생각하면 여러 개를 기억하는 거지만 그 모든 걸 한 번에 연결해 생각하면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점 감안하시고, 네, 취미 삼아 재미로 조금은 보람된 영상을 원하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웃으시면서 영상을 보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저 사람이 잘 설명하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세상이 재미없어집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물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물에 대한 특징 중에서 특히 생명체, 우리 동물, 식물한테서 물은 어떠한 존재일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 그 몸 안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하죠. 60%, 70% 정도. 우리 몸이 이루는 건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그러는데, 세포 안에서도 원형질 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액체, 즉 체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형질이 뭐고, 체액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원형질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원형질은 그 세포 안에서 조금 살아있는 부분, 활동을 하는 부분을 원형질이라고 합니다. 활동을 하는 물질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우리 세포 안에서 액포라는 부분과 세포벽은 후형질이랍니다. 원형질과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지 않나요? 후형질이?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활동을 안 하는 부분, 죽어있는 부분을 후형질이라고 합니다. 즉 물은 원형질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면 제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세포 안에 대부분 물질을 원형질이라고 합니다. 즉 액포와 세포벽을 빼고요. 근데 동물세포에서 액포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10번 보이시죠? 네, 10번 물질이 액포고요. 여기서는 식물세포에서는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식물세포에서는 이 커다란 보라색 덩어리가 바로 액포입니다. 액체 주머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식물세포는 액포가 상당히 큽니다. 이 액포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액체 주머니라고 해서 역할은 영양분을 감싸거나 아니면 세포 주변에 어떤 적당하지 부적절한 물질들을 감싸거나 또는 동물질을 격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뭘 감싸는 역할을 하는 거죠. 크게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물질이죠. 그리고 세포벽은 식물세포만 존재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진한 초록색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면 이 진한 초록색 부분이 세포벽인데,
세포벽은 뭐 어떤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어있는 물질, 어려운 말로 후영질이라고 합니다. 이거 액포와 후영질을 제외한 원형질과 우리 몸 체액의 주성분은 바로 물이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제가 물만 말씀드릴 거 아니고요. 물과 관련됐을 때 혹시나 뭐 다른 부분도 좀 연결할 수 있으면 마인드맵 형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솔직히 많이 알면 좋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구아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물은 대부분 물질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 물질을 어려운 말로 용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탕도 녹이고 소금도 녹이고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물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조금 찐득함, 어느 정도 이게 점성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몸 안의 물이죠. 저는 대부분 물질을 녹일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을 딱 보았을 때 설탕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교과서에는 소금의 녹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저도 다른 영상에서 이 소금을 물에 녹았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나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바로 여기 위쪽을 클릭하셨다가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시고 빠이빠이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고요. 이번에는 제가 설탕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설탕을 녹이는 거죠. 설탕이 뭐냐? 바로 이렇게 생겼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는 고등학교 책에서나 나오는 건데 혹시나 어리신 분이나 처음 듣는 분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설탕 알갱이 하나를 표현한 건데 이 O는 산소, C는 탄소, H는 수소라는 원자를 표현한 겁니다. 즉 설탕을 만드는 원소들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물질 없죠. 네. 생각보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분들은 CHO, 이 탄소, 수소, 산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참 중요한 원소들인 것 같습니다. 설탕이 이렇고요. 이러한 원소들을 좀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전을 찾아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탕 하나가 이렇게 참 복잡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설탕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먹고 쉽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아주 작은 세계를 확대해서 바라보면 정말 복잡하게 돼 있어요. 만들기 참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소중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은 설탕을 녹일 수 있죠. 그래서 설탕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과 설탕은 둘 다 물에 녹지만 설탕은 물에 녹을 때 소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설탕 여러 가지 덩어리죠. 설탕 덩어리에 물이 달라붙습니다. 요 귀엽게 생긴 요 캐릭터가 바로 물인데요. 이 물 분자들이 달라붙어서 설탕을 이렇게 하나 떨어뜨리게 되죠. 그런데 떨어뜨릴 때 분자 상태로 떨어뜨립니다. 즉 아까 그 CHO로 이루어진 물질 아까 모양 보셨죠? 그거 한 덩어리씩 물이 떨어뜨린 겁니다. 즉 이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 증류수에다가
설탕을 녹였다 한들 설탕은 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책이 교과서가 뭐 별로 잘 없더라고요. 뭐 제가 교과서를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잘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은 이렇게 엄청난 파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설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탕 생각보다 배울 게 많더라고요. 설탕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탕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육각형 보이시죠? 이 육각형은 뭐 모양을 이렇게 분자, 알갱이 모양을 좀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꼭지점, 이 도형의 꼭지점들은 여기는 산소죠?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죠? 이쪽은 탄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은 대부분 이 탄소가 큰 뼈대를 이루고 수소와 산소가 옆에 붙어 있는 방식으로 분자를 이루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설탕, 이 알갱이 하나 중에서 이 왼쪽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이 과학을 계속 배우신다면 뭐 생명과학이든 뭐든 자주 나오는 물질입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도너츠, 유명한 도너츠 아시죠? 그거 네, 거기에서 도너츠 사 먹으실 때 뭐 흰색 가루 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네, 포도당입니다. 네,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이란 알갱이와 이 오른쪽 거는 과당이라는 알갱이입니다. 과당이라는 알갱이가 붙어야 설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과당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포도당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포도당을 좀 더 정확하고 빠짐없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여기는 다 탄소고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나 아니면 이건 수산화라고 합니다. 수산화 물질이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다 세봤습니다. 다 세보니까 포도당이고요. 자, 세보니까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가 붙어있는 물질이 바로 포도당 알갱이라는 겁니다. 포도당 입자.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쓰여진 이 화학식은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외우기도 좀 쉬워요. 배수죠? 6, 12, 6. 네, 이렇게 CHO. 우리말 읽으면 초. 네. 전 항상 좀 우스갯소리로 네. 모든 영양소는 초가 들어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학생들에게. 탄소, 수소, 산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좀 재미삼아 초가 들어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설탕 설명하다가 네, 이 첫 번째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네. 아직 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